하자마자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이런 뒤에 알파벳 혹은 숫자분이 어떻게 되는 거를 물어봤었는데 사실 연관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만의 그 퍼포먼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알아낸 거는 뭐 G, A, G, B면 그린 펄인데 A, B로 나눠지잖아요. A는 B보다 입자가 작은 거다. B는 A보다 입자가 큰 거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PB 뭐 이런 거는 B, 블루, 펄 그냥 이런 식으로만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X는 질라릭이고 질라릭 스파크 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화이트 펄인데 자, 화이트 펄의 A는 B보다 입자가 작다. WB는 WA보다 입자가 크다. 그 평균 사이즈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중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얘보다 무조건 커, 얘가 얘보다 무조건 작아.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또 빛의 간섭도 있고 하니까. 실버도 마찬가지고. 실버는 그래도 조금 명확해요. 그래서 입자 크기를 순서를 시켜놓은 건데 펄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이 워낙 이 분포가 돼 있고 입자 사이즈들의 평균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 메탈릭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펄은 질라릭하고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써요. 대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게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 큰 거고 그 다음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질라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메탈릭 입자에서도 그 일반 알루미늄 입자 아까 같은 거 C 같은 거 그런 게 있고 D라고 붙은 건 달러 입자예요. 달러 입자는 뭐냐면은 그 입자를 그 불규칙하게 가른 게 아니라 아까 같이 둥글게 갈아가지고 입자의 원형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그 입자들은 그냥 막 조지고 막 빠니까는 입자가 막 날카롭게 이렇게 톱니발처럼 이렇게 막 서 있기 때문에 그 난반사를 많이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지금 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그 질라릭 같은 경우에는 입자 모양이 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반사를 균일하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반사량을 잘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잘 튀게끔 만든 게 XS 같은 거, 그 PPG는 4000번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은 무지하게 밝아요, 걔가 오히려 더. 그리고 정면이 밝으면 이제 보통 입자가 크면 클수록 측면은 어둡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게 아까 P라고 했잖아요. 걔는 측면이 어두운 거예요. 백색인데 불구하고. 근데 정면에서 따져서 볼 때는 정면이 더 밝으면 S가 정면이 더 밝고 P보다는 정면이 더 밝으면서 P는 더 어두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아까 그 WA라든가 WB 같은 경우에는 P보다는 정면이 더 어두워요. 왜? 걔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반사량을 적게 하기 때문에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정면은. 그래서 정측면을 따진다 보면은 정면이 제일 밝은 놈은 이놈. 그리고 측면이 제일 어두운 놈은 이놈이에요. 근데 얘하고 비교할 때는 뭐냐면은 얘가 그렇다고 해서 측면이 어둡냐? 어둡지 않아요. 얘는 정면과 측면이 같이 밝아지는데 정면이 유달리 더 밝아지면서 측면은 어느 정도 따라가냐? 요거 중에서 보면은 입자가 작을수록 측면은 밝아지거든요. 요 놈하고 측면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밝기로 따지면. 요거보다 좀 더 밝을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아까 뭐 DCDF 뭐 공식처럼 앞쪽 대학 보면은 거의 다 DCDF 거의 공식처럼 쓰이고 333P, 332 XX 거의 공식처럼 쓰이는데 보통 보면은 조그만 실버 하나 큰 실버 하나 이렇게 균형을 맞추듯이 펄도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꼭 그게 배합에 안 들어갔다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입자만 어느 정도 보시고 그냥 입자가 조그마면은 이제 측면이 좀 밝아지는 경향은 있으니까 그런 실버든 화이트 펄을 넣으시면은
이제 측면 명암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펄 같은 경우 뭐 보통 제조사에서 지칭하는 기준이 웨트 이외라고 하잖아요. 웨트 이외라고 하는데 033P 같은 경우 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측면이 수지감이 탁 떠가지고 탁하고 어두운 쪽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선택적으로 내가 그냥 골라서 입자 작은 것들을 골라서 좀 연하게 가고 백미감이 뜰 수 있게 그냥 WA든 WB를 좀 선택적으로 넣으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이제 메탈릭 기준에서 보면 입자 작은 것들은 입자가 고운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백미감을 좀 띄고 있으니까 뭐 이제 MS나 C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을 좀 첨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색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봐서 어느 정도 그분도 됐다고 해서 그냥 도장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시편을 하나를 뿌려보겠대요. 근데 그분은 엄청 어둡게 나온 거예요, 측면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밝게 나오고 똑같은 도료를 뿌렸는데 보통 이제 보시면은 프로테인으로 나누면은 웨트, 미디움, 제조사마다 이제 지칭하는 뭐 이제 명칭은 틀리지만 웨트, 미디움, 미스트 도장을 이제 지칭을 하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 70%, 30% 도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보통 다 조색지 안에 수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를 뿌리면은 자 수지가 이만큼 물 깊이에 이만큼 색이 안에 들어가니까 입자도 그 안에 묻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자가 묻히다 보니까 색이 그만큼 많이 띄어요. 근데 이제 중간 도장도 그렇고 마지막 도장에서 내가 온도가 높거나 뭐 이제 날씨가 많이 건조하거나 할 때 혹은 내가 너무 건거리를 멀리해서 많이 날려 뿌리면은 상대적으로 그 수지를 물 깊이라고 치시면은 요만한 깊이에다가 그 드라이 도장을 많이 하시면은 입자만 위로 계속 튈 거 아니에요? 입자만 위로 계속 튀면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많이 위로 뜨기 때문에 색을 많이 감춰버립니다. 그러면은 측면이 많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입자는 누우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도장을 사실 뭐 제조사마다 뭐 이펙트 도장이다, 뭐 컨트롤러 도장이다, 미스트 도장이다 하는데 저는 마지막 도장을 너무 드라이하게는 좀 권장드리진 않고 살짝 그냥 차라리 너무 드라이하게 뿌리실 거면은 살짝 젖은 듯 안 젖은 듯 그러니까 그냥 살짝 촉촉한 정도로 손에 묻어날 정도로 뿌리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압력은 조금 낮추시는 걸 권장드립니다.